자,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실시간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한 뭐 소식들, 뉴스, 컨텐츠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지 소식도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지 소식은 좀 당분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예.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관광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뭐 무슨 백분 토론 주제 같죠? 백분 토론 주제 같아 좀 무거운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용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제목을 잡아버리면,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뭐 뚜렷한, 뾰족한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 리라님 반갑습니다. 잘 되실 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빡세게 하고 있다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리라님. 아주 매번 감사드리고, 예, 댓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관광정책 좀 문제가 좀 뭔가 한번 짚어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행사 입장에서만 짚어볼 겁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우리 여행사들이 한국에서 뭐 정부에서 뭐 잡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많고 계속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웃바운드가 없는 한국의 관광정책. 뭐 그렇다고 또 인바운드는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관광은 약간 정책은 약간 좀 촌티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해외는 또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많이 열리고 하는데 맨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얘기와 뭐 신념, 네, 뭐 또 그런 것들, 정보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소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또 이런 내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문제도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우리 코로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예. 조금씩 뭔가 조금 흘려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관광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예, 사실 제목은 이건데, 원래는 이제 제가 제목을 한국의 관광정책 무엇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한국의 관광정책 있기는 한가 뭐 이런 걸로 원래 한번 잡으려다가 너무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한국 관광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 관광정책은 이제 뭐 정책 그러니까 뭐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뭐 우리나라 여행사들을 위해서 뭐 한국에서 관광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있어서 사실 두 조직에서 대략적인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고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한국에 관광 유치하는 그런 쪽,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국내인들이 국내 관광을 어떻게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이 잡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남의 나라 해외 많이 가라고 정책을 잡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가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알지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관광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뭐라 그럴까,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행사 입장에서 한번 오늘 따져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외래객을 유치하고 국내인들이 국내 관광을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일단 여행사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섭섭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전체 뭐 아웃바운드 얘기도 할 건데 순순히 여행사 입장에서만 따져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못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뭐 특별히 못하는 거는 없어요. 예전엔 좀 있었어. 뭐냐, 예를 들어서 매번 휴가철에 나오는 뭐 관광지에서 그 바가지 요금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해수욕장, 크고 유명한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막 파라솔 같은 거 막 자리 막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뭐 계곡에서 막 자리세 받고, 근데 그거는 그런 부분은 이제 무슨 경기도 뭐 이재명 지사가 지사된 다음에 그런 것들 하나둘씩 막 없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도 국내 여행에 있어서 부조리들이 굉장히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 점점 우리 사회도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돼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나마 조금 요즘에 그나마 아직까지 좀 남았던 이른바 우리가 이제 한번 적폐라고 해볼게요. 적폐. 우리 한국 관광 정책 그 있어서의 적폐는 뭐냐? 정책의 적폐가 아니라 행위의 적폐. 이 이른바 사업자들, 장사꾼들의 적폐 중에 남아있는 거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불법으로 사업자 허가 안 맞고 현지 좀 알다 보니까 현지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까 이제 그거 이용해서 불법으로 여행객들 모집해서 해외여행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뭐 엄청 버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있죠. 등산로에 우리가 예? 유명한 수도권이 됐든 뭐 서울시가 됐든 유명한 등산로 입구에 그 뭐 난간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무슨 산 당일 뭐 모집 뭐 해갖고 막 무슨 찌라시 막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것도 사실 불법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만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불법이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불법으로 해갖고 사고 나고 책임지지 못할 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 중에서도 뭐 일부는 허가받은 업체들도 또 잘하는 업체들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괜히 또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 또 명예훼손 걸릴라. 예,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대부분 제외하면 이제 뭐 굉장히 좀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먼저 인바운드 여행사 입장에서 한번 우리나라 관광 정책이 뭐가 좀 잘못되고 방향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우리나라 현재 인바운드 관광 정책의 큰 틀, 그 다음에 어떤 큰 줄기는 뭐냐면 사실 K예요. K-팝, 한류. 예. 한류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나라는 무슨 거의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짤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K-팝이 히트를 쳐서 뭐죠? 싸이 때부터 이제 빅히트, 그른바 메가 히트를 쳐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계속 이제 뭐 걸그룹들을 이어오다가 최근엔 또 이제 그 BTS가 메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박진용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보조식품만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관광버스에 막 드립다 집어넣고선 어디 간다고 해놓고선 어디 산 입구에 간다고 하면서 가긴 가지.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르신들 상대로 이제 뭐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건강 보조식품 드립다 팔죠. 그럼 또 어르신들 좋다고 또 안 살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도 사실 근데 문제가 박진영님 이제 말씀 잘 남겨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관광버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떠올리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안에 태워놓고 건강보조식품 팔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 신동엽이 춤춘 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추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어갖고 곤드레 만드레 돼갖고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관광버스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 남아있지만 예전에 관광버스 보면은 그 노래방 기구 에코 기능 아주 빵빵한 노래방 기구 항상 필수적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굳어졌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질적인 어떤 문화라고 국내 관광은 인식이 사실 잡혀온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리라님 저는 리라님 부산 사는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 봐요. 바로 댓글 올라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이라는 거에 인식이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래서 이런 인식을 조금씩 점점 깨지고는 있지만,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바운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나마 K-팝 한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좀 유지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한국 관광에 대해서 뚜렷한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이 사실 없었죠. 그죠? 예. 리라님, 저는 부산에 사는데 자갈치 시장 주차장에 젤리 파시는 분들이 몰려들어요. 얄궂은 먹거리. 젤리? 그냥 제가 먹는, 전리가 뭐예요? 전리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전리? 아, 카라멜 비슷한 거?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뭐, 예. 부산 얘기가 나와서, 부산이 사실 외래객들이 굉장히 많어. 근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미국에서 미서부의 해안가 비슷하게 멋있죠. 뭐 높은 건물 많아서 부산은 자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 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다행이고, 예. 리라님, 다시마 1%도 안 들어간 사탕, 젤리. 아, 이거 그런 게 있구나. 다시마가 원래 이제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 건데, 아, 다시라 성분이, 아.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인바운드 부분 놓고 보면, 사실 뭐,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인바운드 부분은. 그러니까 한류, K-팝, 뭐, K, 뭐, 푸드, 뭐, 한류 컨텐츠를 빼면 한국을 소개할 만한 게 없죠. 그죠? 예. 근데 언젠가는 한류도 지겠죠. 그죠? 언제까지 BTS 같은 그룹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 자, 일장춘몽이고 화무십일홍이고 권불10년이라고 오래가야 10년인데 K-팝 한류도 그죠? 그 이제 이와 함께 같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한국적인 여행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사실 일본이 문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건 아니죠. 물론 역사가 있긴 있지만 사실 깊이와 그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 더 뭐라 그럴까, 깊이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포장을 굉장히 잘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초밥 스시 하나 갖고 하는 거 봐요. 예, 스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웬 난데없이 무슨 김치가 주식입니까? 밥입니까? 근데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웬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됐어. 김치는 뭐야? 외국 입장에서는 샐러드 중에 하나인데. 예. 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푸드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푸드라고 내놓은 시절이 있었으니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까? 옛날 문광부 시절부터 해갖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의 관광 정책의 인바운드의 그 정책을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죠. 있었다 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1970년대, 80년대 초창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 이른바 무슨 관광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 지나서 이제 뭐 사실 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책들 뿐이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가끔 해외 가서 우리나라 CNN 같은 데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홍보 영상 보면 일본 거랑 비교해 보면 진짜 저게 진짜 저기 누가 만든 거나 싶을 정도로 촌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 보건 뭐 입장에서 보건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정책은 없었어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있었어야지 비판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한국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그나마 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세련되기지도 하고 사실. 예, 그래서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 정책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정부에 굉장히 많은 그 좀 시정상 좀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취재를 여러 군데를 또 다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지어낸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행사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여행사 사람 특히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여행사는 이제 가장 많은 그 어떤 접촉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많이
일을 하거든, 업무랑. 예. 그렇고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각 기업별로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이제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랑 좀 더 친밀한 교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체부보다는 한국관광공사 측이랑 많이 부딪히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취재 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저는 여행사를 주로 취재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좀 권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 나왔어,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데 그걸 여행사에 나눠줘. 그럼 이제 뭐 우편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인편으로 나눠줄 수도 있죠. 근데 인편으로 나눠줄 때는 뭐 사무실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뭐 밑에 1층에서 놓고 갑니다. 뭐 그리고 그거 좀 갖다 주시면 안 되냐고, 뭐 무슨 뭐 우리가 택배하는 사람이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건데 뭐 그런 좀 서비스 정신을 살리면 좋은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또 따지고 보면 뭐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에 또 가장 그 애를 먹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필리핀이야. 필리핀 여행사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필리핀 그쪽 업체에서는 이미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여행사에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굉장히 이미 다 알게 돼 갖고, 이미 그쪽에서 깎을 대로 다 깎고 나서도 그 너네 인센티브 공사로부터 받지 않냐 해서 또 그걸 또 깎으려고 그래. 그런 좀 이것도 말이 맞아야 좀 하잖아. 아닌 말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시스템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바운드 여행사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덤핑으로 그냥 초저가, 아닌 말로 뭐 베트남 같은 데서 한국 오는데 2박 3일에 뭐 한 20만 원 돈도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 인바운드 여행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아웃바운드와 비슷하게 인바운드도 쇼핑 막 이빠이 죄송합니다, 일본 말씀. 아무튼 계속 쇼핑 돌리고, 또 그거 돌려갖고 그나마 좀 벌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일부 어느 나라에서는 또 쇼핑 안 가고 또 미리 그 자기네 그 국민들, 한국에 와 있는 국민들,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호텔 방으로 직접 와서 쇼핑 물건 팔고, 뭐 이런 그 참 여행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여행사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 부분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정부와 또 관련 조직, 행정당국에서는 여행사가 이러이러한 고충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의 얘기들을 좀 많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서 이런 것들이 단속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책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출범한 무슨 그 관광경찰이 있죠. 관광경찰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관광경찰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화학경찰이.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몇 해 전에는 이제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죠? 그 인솔자와 그 다음에 그 버스에 앉아있는 그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랬잖아. 뭐 몇 개국 꼭 그 고객,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 A라는 나라 고객을 유치한 인바운드 여행사는 꼭 다닐 때 꼭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동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고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러지? 버스 앉아 있는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많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하도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러면 뭐 그 언어랑 또 공통어인 뭐 영어 정도 같이 하는 사람 정도 같이 데리고 다녀도 괜찮다, 뭐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그다음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식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모든 게 멈춰 있긴 하는데, 그래서 딱 뚜렷하게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관광 정책, 특히 인바운드 부분에서 뭐 있냐? 라고 하면은 뭐 그냥 한류 갖고 먹고 사는 거지. 한류 갖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뭐 재탕 삼탕 하는 거야. 그러다 또 운 좋게 또 BTS가 또 나와주니까 또 그거 갖고 올려 먹고. 솔직히 강남에 보면은 그 싸이의 이 말춤이라고 하나, 그거 이렇게 형상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조형물 하나 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론 뭐 한국의 강남 스타일 아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그 앞에 사진 찍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는 사진 찍는 거가 이해가 되긴 돼. 우리도 해외 나가면 그렇게 하니까 가끔. 근데
그게 참 무슨 조형물이라고 그런 걸 세워놨다고 나는 그걸 또 강남의 대표 명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행부운드 스타가 필요한데 그 스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하다못해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너무나 빈약하죠. 그나마 제주도가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 조상덕이지 뭐 우리가 잘해서 정책을 잘해갖고 제주도가 생겨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야말로 조상덕이고, 예. 그 다음에 그나마 뭐 좀 있는 게 뭐 DMZ, 뭐 저쪽에 비무장지대 쪽은 뭐 원체 외국인들이 희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 우리의 비극이지만 역사적인 비극이긴 하지만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역사적 그 장소지. 그게 뭐 우리나라가 정책을 잘못하고 잘해갖고 관광 정책을 잘 짜갖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해외 유명 뭐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그런 유적지가 많은 곳이 참 조상덕을 많이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여행사 입장에서 봐도 한국 관광정 인바운드 관광 정책은 뭐 있냐 싶을 정도로 뭐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 비판 뭐가 좀 있어야 돼. 아 이건 잘하고 저건 못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 뭐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학자들 불러갖고 교수들 불러갖고 이렇게 뭐 세미나 하고 뭐 발전 방향 나오면 그냥 이론적인 걸로 되고 그게 현장에 적용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그나마 요즘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장애 관광, 열린 관광지 하고 이제 장애인들이랑 몸 불편하신 분들도 여행 관광 많이 국내 관광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 개발도 많이 하고요, 그죠? 예. 정 대표님 오래간만이네. 한 3주 만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그래도 한류가 있으니 다행이에요. 예, 그래,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류가 있으니 다행이지, 한류가 없었으면 어떻겠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들어오셔서 생각이 나는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조상 잘 만나다고 있잖아. 그것만 해도 어디야. 뭐, 굳이 자랑 안 해도 다 알잖아.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자연이 뭐 딸리나?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산이, 뭐, 아닌 말로 뭐, 사대문 안에 산이 몇 개야. 이런 나라가 없죠.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도 개발하고 해서 막, 세계 유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유일, 시내, 캐피탈 시티에, 산이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맨날 그런 산에 가는 사람은 우리 은퇴하신 어머니, 아버님, 형, 삼촌뻘들, 이분들이 주 고객 등산객이시니, 뭐 젊은 분들도 요즘에 있다고 하지만, 뭐, 아무튼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포장, 홍보, 이런 걸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예, 여행사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그런 것만 잘해줘도 여행사는 가만히 별로 크게 노력 안 해도, 이렇게 막 외국 관광객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우리가 스스로 막, 아싸리, 이런, 관광공사나 이런데, 인바운드 상품이나 코스 개발하는 때, 그냥, 시험 봐서 뽑자. 시험 봐서 뽑지 좀 마세요, 제발. 아니, 책상 앉아갖고 공무원 됐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나 있다고, 시험 과목에 무슨 관광 코스 개발하라는 이런 시험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데, 예. 근데 뭐 그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 또 얼마나 받을 것이며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한국관광 정책을 짠다고 나는 참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선발하려면 뭐 그 방법밖에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러면 아닌 말로 뭐 몇 자리 정도는 우리 또 여인바운드 출신들이나 현지에 계신 분들이 뭐 비상근으로 해서라도 좀 앉혀놔서 같이 협력해서 상품 개발, 국내 여행 코스 상품 개발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행사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또 그거 할 시간 없고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상품 또 베껴 쓰고 마이너스 후려치고 이런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죠. 예. 정 대표님 스토리 또는 체험이 있는 여행을 만들어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행사 사람들, 우리 여행사 사장님들이나 여행사 직원들이 다 한다니까. 코스 개발, 가서 식당은 어디가 싸며 우리랑 쇼브레드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랑 어떻게 잘 거래를 틀 것이며 호텔도 그렇지. 물론 이제 여행사들이 하는 업무가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이런 호텔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주고 그런데 그렇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 대표님. 호텔도 그래요. 우리나라 무궁화에서 별로 바뀌었잖아. 한 4, 5년 됐죠. 별로 바뀌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관공사에서 뭐 이렇게 기자간담회 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호텔과 무궁화 등급에서 호텔 별 등급으로 바뀔 때 가격 체크는 어떻게 되냐? 세계 표준이 그래도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4스타, 예를 들어서 4스타로 쳐요. 우리나라가 4스타 사람들이 4스타라고 생각해서 해외 가서 4스타 호텔을 묵을 때 굉장히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4스타 호텔, 국내 한국에 있는 4스타에 묵잖아요. 그러면 다 욕해요. 이게 무슨 4스타냐? 한 2.5 정도 된다. 3스타도 안 돼. 한 2.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표준이 그게 뭐 이렇게 딱 이분이 그런 표준 스탠다드 그 있잖아.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당 뭐 객실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긴 좀 그런데 근데 이런 표준도 세계 표준에 못 따라가요. 우리가 글로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도 이 기준에 우리가 못 따라. 그래서 하다못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도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등급이면 3스타다 3스타. 근데 어떻게 너는 여기 이걸 4스타라고 해서 이 가격에 파냐? 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야. 관심 없는 거야. 예. 관심 없는 거야. 정 대표님, 예. 북한산 성곽 코스 추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다 알잖아. 좋은 곳이라고 알잖아. 근데 정부랑 뭐 관광사 같은 데서 이런 데 좀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랑할 때 이런 데 딱 멋있게 영상도 찍고 맨날 강남 사거리 뭐 저기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광장시장 이런 데 그만 찍고 이제 안 알려진 거 이런 데 좀 영상 멋있게 찍어서 또 해외 빡빡 뿌려요. 요즘에 무슨 한국관광공사에서 뭐 유튜브 영상 뭐 각지 소개하는데 무슨 이상한 8명 나왔고 이상한 무슨 쫄바지 입고 춤추는 거 뭐 매덕뷰 했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그러면 좀 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야지. 영상 1억 뷰가 뭔 상관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랑. 예. 난 그게 그냥 영상이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그게 뭐 우리나라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뷰는 재밌으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거기서 뭐 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코스 개발이나 그런 홍보할 수 있게 도움이 돼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여행사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갖다 쓸 수 있나? 홍보할 때 저작권 때문에 못 쓰게 할 거 아니야. 못 쓸 거 아니야. 그렇게 히트를 친 작품이면 우리나라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해외에다 홍보를 하려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누구나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뭐 얘기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든 영상이 지금 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너무 히트가 뭔 히트? 영상만 히트 쳤지. 그냥 웃기니까 가시 이게 뭐지? 얘는 웃기게 춤추네 하니까 보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관광 발전에 뭔 상관인데 직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생각 있게 관광 정책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인바운드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국내 관광은 또 어떠냐? 국내 관광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내 관광이 다시 뜬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이죠. 예,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 없어지면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우리나라 국내 관광의 가장 문제점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자, 차는 많아요. 도로는 좁아요. 또 주말에 다 몰려가요. 요즘엔 금요일부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 또 이제 단풍철 됐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은 거의 우르르 몰려가고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 한번 가려면 너무 차 막히다 보니까 못 가. 이거는 인바운드도 문제예요. 인바운드 여행사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싶어. 그래서 상품에 넣고 싶어. 근데 접근성이 안 좋아 너무. 왜냐? 관광버스로 이동을 해도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도 처음에 짜놨던 계획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차가 막혀. 그러면 그 일정 취소해야 돼. 그런 걸 뻔히 몇 번씩 겪고 하니까 아예 그 상품을 안 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동선도 예측 가능한 접근 시간이 예측 가능한 곳으로만 상품을 짜다 보니까 그 상품이 그 상품인 거예요. 수십 년째. 그래서 국내 관광, 인바운드도 인바운드지만 국내 관광도 교통의 접근성이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원하는 시간, 계획했던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진 않지. 왜냐? 그렇다고 차를 못 다니게 할 거야. 도로를 넓힐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뭐 사회 기반 SOC의 기본적인 틀이랑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쉽지 않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치 아니면 물론 이제 고속도로 뭐 버스 전용 차선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히는 거지. 조금 더 넓히고 뭐 개별 여행이 다시 또 많이 간다면 또 개별 여행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짜내요. 제가 아이디어 짜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라고 짜내서 머리를 맞대요. 그러면 모여서 뭐
하도 이런 소리 많이 하니까 이제 이쪽 그 정부 조직에서 이 몸담으시는 분들이 가끔 세미나니 무슨 포럼 해갖고 맨날 학자만 불러다가 얘기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무슨 협회장, 그나마 협회장들 무슨 관광협회 중앙회 여행업협회 협회장들 임원들 모여서 하는데, 거기까지 하지 말고 진짜 이런 부분, 이런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짤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논의를 좀 하시라고요. 맨날 뭐 큰 틀에서의 굉장히 거시적인 그것만 저기 아이디어 회의하지 마시고, 예, 그건 나오는 다 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관광은 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등산로에 불법 그 찌라시 붙여놓고 등산 무슨 뭐 그 산악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세련된 쪽으로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 저는 분석만 하지 않습니다.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네, 대안까지. 자, 대안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전략을 짜거나 그런 부분에 비상근이라도 우리 여행사에서 좀 오랫동안 이쪽에 몸담으신 실무에 관계되신 분들을 비상근이라도 돈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도 조금을 주더라도 비상근직을 많이 좀 넓혀서 그런 부분에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고요. 어려운 점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그런 비상근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할 필요해요. 문체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뭐 한국관광공사나 뭐 이런 데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각 관광협회나 여행협회도 한번 뭐 자리 차고 앉으면 한 뭐 몇십 년 그죠? 가더라고. 특별히 잘못 없으면. 그런 부분도 좀 인사폭을 넓혀서 비상근 조직으로 해서, 물론 이제 협회원들, 협회사들, 그러니까 회원사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좀 더 그런 쪽에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재현을 좀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여행사 입장에서 아웃바운드라 인바운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웃바운드 없는 관광 정책을 또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웃바운드가 없는 한국의 관광 정책. 예.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에서 관광 관련한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나 뭐 그런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들 많이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핵심이지. 그렇지만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꺼놓고 신경을 꺼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경제적인 규모도 그렇고 특히 관광산업도 그렇고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전 세계 관광 선진국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긴 하죠. 그게 대부분이고. 하지만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분야가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는 있습니다. 다른 뭐 관광 선진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관광 산업으로 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산업 구조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좀 확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웃바운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선진국들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려면 아웃바운드가 중요해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해외를 갔다 와서 많이 이제 안다. 그거예요. 딱 거기까지야. 아니, 여행객들이 해외 나가서 갔다 온 거지 뭐 반영이 된 거 있어? 없잖아. 그러려면 우리나라 여행객들 아웃바운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가서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부분도 어느 정도 비용적인 지원을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 왜냐? 예산이 그런 쪽으로 책정이 안 돼 있잖아. 우리나라 정부 조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웃바운드 여행사, 최소한 아웃바운드 여행사나 아웃바운드를 하는 관련된 업체들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지원도, 그게 뭐 좀 물질적인 지원이면 더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아무래도 그러면 너희들이 요즘에 어떤 쪽에 많이 파냐, 그쪽은 왜 그렇게 많이 가는 거 같냐, 한국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큰 여행사들 요즘에 어디 많이 여행사들
어느 지역으로, 해외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가냐 물어보고, 그럼 왜 많이 가는 거 같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만나서 물어보질 않으니까 만남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담당자가.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거 한번 벤치마킹 해서 출장 갈 수 있잖아. 출장 가서 아 여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기 때문에 많이 가는구나, 우리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냐 이거야 내가. 예. 자, 리라님, 각 대학의 관광 전문 어학 관련 학과는 많아도. 예, 이거 저번에도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관광 정책의 틀을 짜는 사람들이, 또 틀을 짜는 조직들이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멀리하고 아예 내일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 잘 유치하면 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큰 돈 드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아닌 말로 아웃바운드 이렇게 보고 니들 거기 왜 많이 가, 손님이 뭐가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관광청이에요. 지금 해외 관광청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데가 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할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관광 전문 마케팅 조직, 회사, 기업 통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노르웨이 관광청, 뭐 이런 데, 미국 관광청 이런 데가, 몰디브니, 뭐 이집트니, 뭐 이런 데가 이제 우리 관광 전문 마케팅 업체 통해서 운영이 되고,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안토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주한 외국 관광청 협회. 요런 데랑 또 만남도 좀 주기적으로 가져서, 우리가 다 거기 들어온 관광청들은 다 관광 선진국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 너희들 뭐 어떻게 요즘에 정책을 짜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부에서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안토르, 그러니까 주한 외국 관광청 관계자랑 뭐 미팅을 해서 심각한 얘기나 분석, 뭐 포럼, 세미나 했던 얘기는 한 번 제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아요? 네. 자, 리라님, TC, 그러니까 인솔자죠. 공항 수속뿐 아니라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TC 인솔자는 그나마 세계 어디에서 내려도 프로근성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을 시키니까. 예. 근데 뭐 간혹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나라 인솔자에 비해서는 이런 잡일까지 사실 좀 해주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높아 또.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이하게 눈이 높아서 이것까지 이런 걸 다 해줘야지 박수 쳐줘. 조금 뭐 모자라 섭섭하게 10개 잘해줬다가 하나 못 해주면 또 이렇게 좀 섭섭해 하시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꾸리시는 분들이 아웃바운드를 완전 배제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무관심을 두면 안 돼요. 예. 좀 더 이쪽 아웃바운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스킨십 더 많이 하고, 뭐 좀 힌트도 많이 얻고. 모르잖아, 뭘 아세요? 알면 하시든지 그냥 계속 귀를 기울이고 접점을 넓혀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해외 지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지 소식을 많이 좀 이렇게 정보 교류나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뭐 현지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수집을 좀 하셔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해외 브리핑 이렇게 자료 뿌리시잖아요. 뭐 각 지역별로, 대륙별로 해서 여기에서 무슨 소식이 좀 현재 관광 관련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매번 보거든요. 해외 관광 그거 보면. 근데 솔직히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현지 언론 통해서 나온 거 그냥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지금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주 보면은 이제 매주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주기적으로 저게 와요. 뭐 관광공사에 이제 그게 떠요. 해외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걸 해갖고, 이제 뭐 현지 소식들 이렇게 추려서 정리해서 뭐 협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브리핑 자료 보면, 현지 우리 뭐 관광공사가 직원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현지 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올리는데, 이런 자료가 직접 뭐 알아보고 취재한 것들 이런 게 아니라, 현지 언론들 그거 해놓은 거 이렇게 짜집기나 번역해 갖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보이실 겁니다.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아시아 10월 셋째 주 아시아 중동 지역 해외 뉴스, 물론 해외 뉴스 클리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거 태국에서 있었던 일, 태국 근데 출처 보면 다 현지 언론 요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지 소식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현지 소식 다 차이나 트래블 데일리, 태국의 무슨 이런 얘기, 태국 첫 번째 특별 관광 뭐 그룹 다음 주 입국 예정, 이것도 보면 뭐 방콕 포스트 뭐 해갖고 현지 언론 번역해갖고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가 이제 현지의 소식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성의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 또 댓글을 좀 많은 분들이 또 주시고 계십니다. 쭈니 티브님, 처음으로 제가 저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슈퍼챗 3,000원. 핵수는 아무튼 주희진님 감사합니다. 예. 자, 김보철님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괜히 떠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했지? 그래서 관광공사가 사실 좀 쓴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발전은 한계가 있죠. 더디거나. 그래서 정부 세금, 우리 국민 세금 갖고 일하는 곳이 좀 더 열심히 좀 뛰어주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좀 더 좀 현장감 있게 이게 좀 활동해 주셔야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저도 알지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 파견하는 거, 지사 파견하는 것도 굳이 그렇게 특히 직접적으로 직할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른 외국 관광청처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미국 관광청이다, 독일 관광청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홍보를 마케팅 뭐 전략 짜고 이런 전문, 특히 관광 쪽으로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 인력을 써서 사무소로 하는 게 훨씬 더 정보면이라든가 뭐 운영면이라든가 한국을 더 홍보하는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굳이 직속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돈만 많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버짓을 좀 주고. 자, 볼게요.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 소개해드렸지만 몰디브 관광청 있잖아요. 몰디브 휴양지. 거기가 몰디브 관광청 한국사무소가 S마케팅이라는 관광 전문 홍보 기획 그 업체가 맡았다가 주기적으로 그 관광청은 비딩이 붙잖아요. 입찰이 붙잖아요. 그래서 잘한 데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비아랩스로 바뀌었잖아요. 아비아랩스는 그 전에 또 다른 관광청들 많이 운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에 맡기는 거예요. 현지 사무실에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입찰을 붙이거나 비딩을 붙여서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경쟁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정해진 버짓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직할로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꼭 파견을 시키고 거기 가서 뭐 두바이 같은데 파견해서 얼마나 좋아. 그 좋은 나라 같은데 가서. 그런데 좋지 뭐.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런 식의 좀 전략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나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야 그렇다 치고, 공사 사장은 뭐 예전 다른 정권 때도 무슨 뭐 이상한 뭐 디자이너가 공사 사장을 하질 않나, 뭐 아니면 정권의 측근들이 하고 있지 않나. 그야말로 그나마 다른 소리 제일 안 나오는 자리 낙하산 인사해도 다른 사람 별 관심도 없잖아요. 뭐 정말로 큰 좋은 자리 아니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근데 정말 전문가를 좀 내려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봐왔지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봤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홍보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데 좀 촌스러웠던 게 좀 세련되는 걸로 바뀐 게 언제냐면요, 그 방송인 이한우 씨인가 있었잖아요. 이한우입니까 김한우입니까? 이한우 씨, 키 큰 독일 사람, 한국에 귀한 사람. 그 양반이 한국관광공사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한국 관광 홍보가 해외에, 그죠? 이 약간 진일보 되게 조금 세련돼진 그 업된 게, 한 단계 업된 게 그때 그분이 하면서 됐어요. 그분이 그 직원들 일하는 것도 굉장히 그걸 약간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막 야근 막 무식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일할 때 딱 하고 그런 것도 직원들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한웅과 그 양반이 한국항공사 그 기점으로 조금 세련돼졌어요. 우리나라 한국 홍보가 해외 예, 그 기점이 예.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일은 잘했어. 왜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 관광 홍보를 어떻게 잘 하냐 어떻게 잘 파고드냐죠.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그런 이제 밑에 직원들이 다 짜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했다라는 거가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웃바운드도 같이 잘 연결을 같이 가는 겁니다. 관광은 인바운드, 도메스틱,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따로 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인바운드랑 도메스틱은 좀 더 밀접하고 그 다음에 요 한 뭉치,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한 뭉치 해갖고 같이 섞여서 융화가 잘 돼갖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크게. 관광은 크게 봐야 돼. 큰 틀에서 봐야 돼. 그리고 자잘한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업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같이 어떤 것들을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인바운드는 잘하나? 뭐 인바운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자 촌티라는 국내 관광 정책 예, 아직까지 촌티는 나요. 이한우 씨 기자 기점으로 좀 세련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 관광 정책은 촌티가 납니다. 뭐 그 정부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나마 제일 안 바뀌는 게 이 관광 정책이 제일 안 바뀌어요. 그 정권의 어떤 스타일과는 다르게. 근데 저 스타일에 잘 영향을 안 받고 관광 정책은 잘 안 바뀌어. 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그나마 제일 안 바뀌는 게 관광 정책이 정권의 색깔과는 그 좀 무관한 편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정권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어떤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 세상이.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추는 국가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관광정책도 일부 조금 이렇게, 좀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우리가, 지금 관광 분야에 이런 정책이 투여가 돼? IT 저번 주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천천히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걸 하려면,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역사적인 것, 그야말로 우리만의 것, 한국다운 것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촌티 안 나게 좀 세련되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도 관광공사에 필요해요. 맨 앉아갖고 보고서 쓰고 분석하고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한국의 좀 더 한국적인 트레디셔널한 것들도 좀 더 개발을 하는데 개발할 필요 없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잘 홍보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제가 이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누구죠? 국회의원 예전에 했던 그 홍보 전문가, 목포 전 국회의원 그분 있잖아요. 여자분 우리나라 홍보 전문가 소주 참이슬 이름도 지으시고 우리나라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의 최고 전문가 그분 있잖아요. 손혜원 의원인가 그분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전칠기나 이런 한국적인 거 홍보 세련되게 하잖아요. 관심 갖고. 그러니까 꼭 그분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좀 이렇게 세련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장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거짓으로 포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거 대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포장을 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없다면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고 인재를 발굴해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왜 인재 발굴, 교육 이런 것도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서울관광재단이니 또 정부에서 또 협회 이런 데서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무상으로 교육비 안 받고 온라인으로 강의, 세미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육.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영상 시대니까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하고 있지 하지만
다 무슨 대부분이 그거예요. 영상 찍는 법, 영상 뭐 촬영하는 법, 편집하는 법에서 관련한 이제 영상 시대니까 다 그걸로 강의를 한대, 공짜로. 근데 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유튜브에요. 찾아봐요. 더 짧고 뭐 길이별로 시간별로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됐어요. 하다못해 편집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쓰냐, 그게 프로그램이 언제적 버전이냐에 따라서 다 그거에 맞춤형 그 우리 유튜버들이 해놓은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유튜브 보면 되는데 그거를 예산을 들여갖고 업계 대상 종사자들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교육이라고 그 플랜을 작성한 게 보고 내가 한심해갖고, 아니 그거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훨씬 더 좋은 내용. 근데 그거를 강사를 들여갖고 시간을 해갖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그걸 하면서 에라이씨 에휴, 그렇게 하지 말고 유튜브는 세상에 없는 게 없어. 요즘에 유튜브는 다 있어. 그런 내용 유튜브 보면 돼요. 그런 거 말고 좀 일반인들이 접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업계 사람들이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컨텐츠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성의 없게 한다는 얘기야. 대충 한다는 얘기야. 그냥 요즘에 뭐가 뜬답니다. 그래 그거 합시다. 옳자 그러면 뭐 혼나지 않고 그냥 뭐 그때 가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조금 개발 좀 머리를 좀 쓰세요. 예. 뭐 디자인도 아니고 머리는 뭐 왜 달고 다녀. 머리가 디자인입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서 촌티나는 국내 관광 정책을 벗어나려면 그런 부분을 세련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 넌 그럼 뭐 대책 없이 뭐 우리만 비판하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해외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해외가 왜 중요하냐면 해외를 알아야 또 우리가 해외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야 또 공부가 되니까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죠. 프랑스는 원체 뭐 자원 자체도 풍부하지만 그냥 노력 없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자원을 굉장히 고품격화 시켰습니다. 관광 자원의 고품격화.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쳐볼게요. 딱 이렇게 오랜만에 관광 자원을 굉장히 고품격화 시켰어요. 이게 상당히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관광 자원의 고품격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 관광의 최대 강점이 뭔지 아세요? 고급화예요. 고급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뭘 샀다 그러면 하다못해 뒷골목에서 뭐 구슬 하나를 사도 굉장히 메이드 인 프랑스야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관광 자원의 고급화 정책을 얘네가 전략적으로 썼어요. 관광 정책의 고급화. 그래서 특히 보면 상표 같은 거 있죠. 상표랑 라벨을 부착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펴왔어. 그게 뭐 물건이 됐건 뭐 어떤 장소가 됐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프랑스 관광 정책의 어떤 기조라고 하나 기조는 뭐냐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은 유람이다. 놀러 가는 거야. 배 부르고 등 따스워야 가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아직까지. 그죠? 조금 바뀌긴 있지만. 근데 프랑스는 예전부터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 정책의 기조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광 기반의 시설의 유지 보완 개발에 치밀하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현대 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돈이 좀 많이 되게끔. 뭐 포도주, 특히 뭐 화장품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액세서리, 패션, 와인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섬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 정책의 민과 관의 협조가 원활하다. 관광 정책에 관한 민과 관의 협조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민과 관의 협조가 아니라 민은 민대로 따로 정책 잡고 관은 관대로 현장에서 이른바 개고생하고, 그래서 가끔 만날 기회도 없지만 만나면 뭔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뭐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뉴스 나온 것처럼, 여행업계 지원해 주는 게 결국 100억 더 플러스 시켜서 400억 융자해 준다는 거죠. 결국 다 빚이에요, 빚, 그죠? 융자. 대출은 결국 빚이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눈 딱 감고 지원해주고, 아니면 뭐 세금을 아예 그냥, 몇 년 유예해 주거나, 일단은 현금 안 쓰게끔,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이거 빚이에요, 다. 예.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빚이잖아. 무이자라 하더라도. 갚아야 될 돈이야. 근데 프랑스는 관광 정책에 관해서는 민과 관의 협조가 원활하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과 관이 따로 논다. 뭐 이렇게 비판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그래요. 프랑스는 그래서 뭐 정리를 다시 하자면 비즈니스, 뭐 도시관광, 문화관광, 뭐 와인 제조 이런 것들 굉장히 늘리고 있고, 종교 유적 및 순례자 코스 뭐 이런 거, 해변, 관광, 그다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독일 볼게요. 독일이 관광 선진국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독일도 원체 유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관광 정책이 많아요. 그래서 장벽이 없는 관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장벽이 없는 관광이라는 거는 무슨 벽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굉장히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들. 하지만 문화재 또 지킬 걸 엄청나게 지켜.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또 프랑스랑 비슷하게 지속성 유지, 그리고 특히 독일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어. 뭐 아닌 말로 관광지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 또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현재 이런 거지.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 또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으니까 뭐죠? 나오는 정책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이탈리아는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도 이제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워낙 많고 좋은 게 많아서 뭐 굳이 뭐 또 시간도 없고 해서 해외 사례는 요정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발전을 위한 토론. 가끔 하죠. 가끔 아니라 자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뭐 우리 교수님들 모여서 뭐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또 각 지자체별로 또 막 많이 합니다. 무슨 관광공사, 저기 관광공사, 여기 관광공사, 여기 재단, 여기 관광재단, 저기 관광재단, 또 각 지역별 무슨 시도별로 또 작은 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우리의 뭐 어디 뭐 관광 지역 관광 발전 위한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는 참가자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인물이에요. 예. 뭐 좌담회를 해도 우리 유명한 관광과 교수님들도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몇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많은 포럼이나 세미나 행사 참여하고, 또 아니면 뭐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 뭐 발전 무슨 뭐 포럼 이런 거 해도 맨날 그분들 불러. 예. 그러니까 주제도 다 엇비슷해. 뭐 하다못해 좀 과감하게 뽑을 수 없어? 무슨 난상 토론, 우리 지금 댓글 토론처럼 말이야. 한국 관광 발전을 통한 난상 토론, 거침없는 입담, 난상 토론 해봅시다. 뭐 이런 부제, 이런 것도 그냥.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의 교수님들이야. 예.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분들이 의대 교수하시면서 현장에서 하시잖아. 그런 거랑은 달라요. 여행은. 관광산업은요. 관광산업은 교수님들이 이론적 무장은 잘 돼 있겠죠. 그죠? 학위를 많이 따시고 연구하시고 가르치느라고 고민을 하시고 항상 책도 많이 쓰시고 해서 이론적 토대는 정말로 갖춰져 있을지 몰라. 그래서 어떤 리포터를 제출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 또는 커리큘럼을 짤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분위기,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에 따라 있어서는 우리 현장의 여행사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모르실 거예요. 생각은. 예, 현장은 사실 좀 감이 많이 우리 현장에 계시면 떨어지라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론적 무장과
자료 제출 이런 측면에선 강할 수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라님, 난상 토론하면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시원하게 쏴드릴게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하면 막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지금 하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난상 토론장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몰라. 꼭 어떤 짜임새가 있고 격식이 갖춰져야 되나? 아닌 말로 이런 토론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오직 했으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라고 이렇게 댓글 토론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없었으면. 예. 근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자리가 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행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줄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 한쪽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쪽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고. 예.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자부하기를 저희 여행 이쪽 업계 기자는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고 이쪽 분위기 저쪽 얘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자부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론적인 깊이는 이쪽 학계 쪽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차마 취재를 못하거나 놓친 분들 그들만의 목소리 더 깊숙이는 못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교집합의 위치에서는 저희 기자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자부심도 있고 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나마 좀 이런 그냥 업계 최초, 우리 여행업계 최초 이런 토론도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 대표님, 이론만 강하지 어떤 교수는 랜드사도 모른대요. 예, 맞아요. 예, 랜드사가 뭐 하는데, 랜드사가 뭔데? 그럴 교수님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제가 차마 말씀을 안 드리고요. 랜드 오퍼레이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가 있어라는 거. 예. 근데 이론만 강하다는 것도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 제 방송을 나중에 어떻게 들으시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론만 강하다는 것도 제가 그거 사실 100% 동의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관광가 출신은 아니에요. 예. 관광가 출신은 아닌데 김보철님 멋지세요. 난상토론 리라님 크크크. 예. 자, 저 관광가 출신이 아닙니다. 예. 관광가 출신이 아닌데 아마도 교재나 커리큘럼 이런 거 크게 20-30년 전에 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최윤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예. 최윤자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웰컴 여행중개소. 예. 자, 그거는 어떻게 제가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제가 91학번 세대인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경희대니 이런 데 보면은 학과 이름이 똑같았어. 학과 이름이 다른다고 발전하거나 변화가 있었다고 칭찬해주다 이런 게 아니라 호텔 경영학과, 소호텔 경영학과 그거 똑같았어. 근데 우리가 대학 커리큘럼도 바뀌고 과 이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학부제로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1학년부터 학과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학부로 개념으로 가서 고학년이 되면 학과로 나눠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교육 환경도. 근데 대학교에 이렇게 과들 보면 특히 호텔 쪽, 관광 쪽은 안 변한 것 같아. 그죠? 무슨 인문학부 무슨 이렇게 좀 바뀌잖아 뭔가. 그거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좀 바뀌었을 것 같아. 근데 김영철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쪽은 과 이름이 안 바뀐 거 보면 커리큘럼이나 교재 그 다음에 내용들 크게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 여행 산업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굳이 바뀔 일이 있나? 예. 그나마 좀 바뀌었으면 호텔, 하스피탈리티 관련한 것들이 좀 디테일해지거나 현 시대에 맞게끔 좀 바뀌어 그런 것들은 추가될 수 있겠지. 예. 예, 리라님 91학번이면 72년생. 예, 그 다음에 남김영철님 저도 92학번. 예, 저는 91학번. 남영철님 92학번. 예, 73년생 정도 되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 때 솔직히 대학교가 얼마나 빡셌습니까? 인구가 많아갖고 한 학년에 700-800명 그것도 야간 주간도 있었고 진짜 나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 우리 70년대 초반 그 세대들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는 그런 뭐라 그러죠? 여행 산업, 글로벌 여행 투어리즘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광 학계의 어떤 커리큘럼, 교육 내용 이것들이 얼만큼
변해가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나는 저 안 들여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한 토론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 참석하는 인물이 그 인물이면 내하는 내용도 뻔하고 그야말로 시간 때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박진영님 89학번 또 우리 저희 선배시고 리라님 93학번 다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신 것 같아. 뭐 68, 69, 70, 71, 72, 73 뭐 요때 저희 때가 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 참 슬픈 세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서요. 자리 걸고 혁신 한번 하자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우리 뭐 공사 계시는 분들이나 문체부 계시는 분들이나 공무원 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렵게 되셨는데 자리 보존을 위한 포지션 중요하죠. 조직 사회에서는. 예. 김보철님 97이면 제가 제일 어린 건가요? 행님 아닙니다. 뭐 다 같이 늙어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50대 뭐가 평준화된다는데 뭐 50대에는 학력이 평준화되고 60대에는 뭐가 70대는 건강이 평준화된다고 하는데 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선후배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빨리 코로나나 없어져서 빨리 우리 업계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자리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하는데 우리 현장의 목소리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자리 걸고 혁신 한번 하세요. 예. 천년만년 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 물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뭐 관광 분야, 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농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좀 더 우리 업계 현장의 목소리 좀 더 좀 자세히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으라니까 듣지 마시고 듣는 신용하지 마시고 정말 저 밑바닥 목소리 좀 들어주시면 되게 고맙겠어요. 그러면 관광산업이 일어나면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조직 내 그리고 정부 조직 뭐 어쨌든 더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그런 명예도 더 되겠죠. 권력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관광 분야 뭐 쉽지 뭐. 그냥 뭐 제일 소프트하고 뭐 머리 아픈 분야 아니고 그냥 뭐 여기 됐으니까 뭐 편하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김보철님 97학년이면 이거 했고 리라님 보철님 제 아들이 95인데요 95년생 이 김보철님은 97학번이고 리라님 아드님은 이제 95년생이라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최윤자님 요즘 매일 듣습니다. 81학번입니다. 강산도 81학번이시면 대선배님이시네. 그러면은 최윤자님이 업계 계신 분이라면은 여행사 꽤 오래 계신 베테랑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연배로 추측해 보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죠? 리라님 95년생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저리주저리 또 오늘도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조금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재원이 그러니까 자원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풍경 뭐 그런 것들 인위적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일본처럼 세련되게 포장을 잘 해서 마케팅 홍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정책을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도메스틱 인바운드 하나, 아웃바운드 하나에서 세 묶음이 인바운드와 도메스틱은 같이 한 묶음, 아웃바운드랑 해서 교집합, 요 있죠? 요 교집합, 겹쳐질 요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좀 세련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정책들, 요거 좀 많이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충고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이제 재단이나 협회나 공사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무슨 정책 짤 때 그냥 예산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우리 일반 시민들 공모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 통해서 아이디어 획득해서 정하는 건 좋은데 또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무슨 별의별 공모전이 많더라고. 근데
공모전투 해갖고 이름 하나라도 공모전투 해갖고 하려면 물론 좋은 아이디어 얻으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머리 쓰기 싫다는 얘기지. 예산 갖고 돈 좀 줄 테니까 공모 통해 가서 거기서 선발해갖고 뽑겠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직에 몸담고 그 조직에 몸담고 계신다면 일반 시민보다는 몇 수가 앞서가는 또 몇 수 위인 프로페셔널이고 더 전문적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맨날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 예? 그래갖고 예산 갖고 있는 거 돈 몇백만 원 찔러주고 그거 갖고 당첨되면 하는 거 정하고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뭡니까? 머리를 써서 우리보다 한 수, 이 수, 몇 수는 앞서가 있는 프로페셔널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지만 공모 좋아요. 다양한 생각 들으려는 예,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머리 안 쓰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주세요. 자, 리나님 도메스틱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로 공유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업자끼리 공유는 업자 맘이에요. 아니 개별 기업인데 자기가 하는 회사가 잘 되려면 알아서 공유하시겠지. 근데 리라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제 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업자들끼리 말고 우리 뭐 공사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위에 우리 정부 정책을 짜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업계와에도 공유하고. 근데 우리 업체끼리는 필요하면 알아서 공유해. 먹고 살려면요 하지 말래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국내여행 3개 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하다 보면 또 다른 업체랑 공유도 하게 돼.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공유는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근데 그거 이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사업체가 그렇게 자본시장에서 알아서 먹고 살려면 경쟁력 키우려면 하시는 거고,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기 뭐죠? 조직 있죠? 행정 조직들 거기서 공유를 하라는 거야 서로. 아웃바운드는 따로 우린 인바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인바운드로만 짜야 된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거들떠보지 말고 더 귀를 기울이고 배울 거 배우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벤치마킹 하란 말이야.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지만 베끼기라도 해. 베끼기라도 똑같이라도. 예? 중국처럼 베끼기라도 해봐 좀. 예? 우리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하는 사람들 봐요. 베끼기 엄청 잘 베끼잖아. 하다못해 뉴스 하는 사람도 JTB 뉴스에서 손석희가 팩트 체크 그거 콘텐츠 하나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SBS에서는 뭐 끝까지 판다. 또 어디에서는 뭐 될 때까지 알아본다. 팩트 체크 그거 하나 딱 나오니까 다 따라 하잖아. 하다못해 뉴스 콘텐츠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좋은 재밌는 콘텐츠 예능 프로 나오면 중국에서 당장 따라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좋은 말로 벤치마킹 하시고 그것도 싫으면 따라하기라도 해. 베끼기라도 좀 해보세요. 좋은 거는 베낄 생각 쳐다보지도 않지. 자존심만 있어. 자, 오늘도 1시간 좀 넘었습니다. 오늘 또 이상한 말 제가 주저리주저리 떠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채팅장 많이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정 대표님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데 정 대표님 요즘에 건강이 많이 회복은 되셨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최윤자님도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셨고 남김영철님도 처음 들어오셨고 반갑습니다. 박진용님 또 멀리서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오셨고 리라님 부산에서 들어오셨고 부산 날씨 서울보다는 따뜻할 것 같아. 내일 되게 춥다 그러는데요. 그죠?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슈퍼챗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쭈니쭈니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저희 또 프로그램 또 채널에 후원을 또 해주시면 저희 또 많은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힘 좀 부탁드리고 기회 되시면 나중에 저희 채널이 좀 마음에 드신다면 슈퍼챗도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시는 우리 업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박진영님 오늘 좋은 주제 많이 배웠습니다. 또 뵐게요. 잘 들어가시고 일주일 또 건강히 보내십시오. 자, 오늘 대략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에도 올라갑니다. 팟캐스트 다운로드가 꽤 돼요. 몇백 명, 수백 명 됩니다. 공개는 제가 못하겠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업계 떠나실 거 아니면 리라님, 예,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자, 꿋꿋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버텨 보내시고요. 버텨 보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